자, 그렇다면 설포라판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그냥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설포라판을 어떻게, 얼마큼 섭취해야 하는지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브로콜리 자체에는 설포라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설포라판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포라판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글루코라판인과 미로지나제란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평상시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곤충이 브로콜리를 씹으면 두 성분이 섞여 설포라판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생성이 필요한 미로지나제는 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브로콜리를 볶거나 쪄서 먹을 때는 미로지나제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설포라판이 아닌 글루코라판인만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포라판 자체는 실온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2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소실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리할 때 설포라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저는 웃기긴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브로콜리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씹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로지나제 효소도 유효하고 설포라판이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맛이 너무 쓴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설포라판은 와사비처럼 톡 쏘는 쓴맛을 가져서 곤충들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성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요리할 때 설포라판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브로콜리를 마음껏 볶거나 찐 후 미로지나제가 함유된 와사비나 겨자 파우더 또는 무순을 곁들여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열에서 소실된 미로지나제를 다시 넣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글루코라판인과 미로지나제를 둘 다 섭취하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열에 가하더라도 설포라판이 몸 안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드시면 브로콜리를 평상시대로 그냥 볶아서 먹는 것보단 설포라판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만 설포라판의 함량이 역부족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설포라판의 전구물질인 글루코라판인이 가장 높은 곳은 브로콜리가 아닌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글루코라판인의 함량은 씨앗과 새싹에서 가장 높고 새싹이 브로콜리로 자라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즉, 브로콜리를 많이 먹어도 유효한 함량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냥 브로콜리 새싹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여기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쓴 맛이 나는 성분인데요. 일반 생 브로콜리도 써서 먹지 않는데 이보다 50배에서 100배 설포라판의 함량이 높은, 그러니까 50배에서 100배 더 쓴 브로콜리 새싹은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인들은 참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브로콜리를 먹자 하면 도망가는 아이인데 이보다 훨씬 더 쓴 브로콜리 새싹을 먹인다? 현실로는 새싹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제가 브로콜리 새싹을 직접 키운 사진인데요. 새싹을 키우는 과정은 손이 많이 갑니다. 새싹은 습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하루에 3-4번은 갈아줘야 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이콜라이 혹은 살모넬라 같은 균이 번식할 수 있어 식중독에 걸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 정부에서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와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새싹 섭취를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리하자면 식품으로 설포라판을 섭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함량이 너무 낮고 브로콜리 새싹은 맛이 쓰고 손이 많이 가고 식중독의 위험 요소가 있어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